혜성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생명과학원의 안세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드디어 킬러 문항 첫 번째 막전이 그래프, 원래는 1학기 때 진도가 나갔었어야 됐었는데 선생님이 이 어려운 문항을 우리 아이들이 과연 풀 수 있을까 미루다 보니까 지금 2학기가 와버렸네요. 하지만 절대 이 문항을 풀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 단원에서 사실은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는 보니까 이 유형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킬러 문항을 줄이겠다라는 이 평가원의 발표가 있었으니만큼 다소 난이도가 예전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유형의 여러 막전이 그래프 문제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뭔가 좀 더 직접적인 어떤 접근을 위해서 이 올해 9월에 나왔던 모의고사와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작년 6월 모의고사, 고3 선배들이 풀었던 6월 모의고사 문제를 2개 한번 풀어보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유형이구나 라는 걸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선생님이 나눠드렸던 이 기출문제지에 나오는 6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 대략적인 이 문항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 일단은 이 신경, 이 뉴런의 그림이 뭐 심플하게 또는 좀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표가 항상 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막전이 그래프가 항상 나와 있는 포맷이 이제 대부분의 포맷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와 막전이 그래프, 이 신경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축삭의 여러 지점들 사이의 거리를 보면서 흥분 전도 속도라든가 또 뭐 전도되는 시간이라던가 또 때로는 이 시냅스가 존재해서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시간까지 더불어서 다 좀 복잡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신경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표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기호도 좀 더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신경의 시냅스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유형의 이 막전이 그래프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대한 좀 익숙해지고 이 접근하는 방법, 요령을 좀 터득하는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언제 풀어도 이걸 완벽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기 위해서 한 번 풀어냈다고 끝이 아니라 2번, 3번, 4번 풀어보면서 최대한 이 문제를 2번, 3번, 4번 풀어도 이렇게 무난하게 순조롭게 막힘없이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나 내신 준비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까지 이 생명과학 1을 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쌤이 나눠드린 문제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쌤이 추가적으로 기출 문제 자료를 프린트해 줄 테니까 언제든 쌤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쌤의 이 키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늘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뉴런의 특정 위치에 자극을 주고 어느 다른 지점까지 이 경과된 시간, 뭐 경과한 시간이 4ms다, 5ms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 얘기한 이 경과한 시간이란 것은 이 전도 시간에 막전이 시간을 더한 값이다. 그럼 여기서 전도 시간은 뭐고 막전이 시간은 무엇이냐? 이 전도 시간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한 뉴런 안에서 어느 최초로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막전이를 측정하는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필요해요. 이 흥분의 전도 속도, 그러니까 어떤 한 뉴런에서의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점까지 이 자극 준 지점에서 이 측정 지점까지의 거리, 이 속도와 거리를 안다면 여러분 걸린 시간도 알 수 있겠죠. 보통 이 속도와 거리는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센티미터다 이렇게 딱 그림상에서 표현해 두는 경우가 많고요.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아예 딱 떼놓고 주기보다는 뭐 뉴런 그림이 두 개가 있을 때 A와 B 중에 어떤 애는 2cm per millisecond, 어떤 애는 3cm per millisecond 이런 식으로 뭐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표와 막준이 그래프까지 모두 접목해서 분석을 해야지만이 속도까지 유추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막전이 시간은 그럼 무엇이냐? 이 막전이를 측정하는 그 지점에 어떤 그 자극이 온 후로부터 이 막전이를 측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쌤이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뉴런이 존재하고 이렇게 지점이 한 뭐 P, D1, D2, D3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극을 예를 들어 P에 자극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경과한 시간이 4ms라고 했을 때 자, D1까지는 1ms가 걸리고 D2까지는 2ms, D3까지는 3ms의 전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뉴런마다 이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가 존재하니까 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각각 그 자극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쌤은 이 각각의 거리가 지금 1cm 있었지. 1cm씩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한번 1ms, 2ms, 3ms가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냥 예를 들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경과한 시간은 총 4ms래요. 그러면 자극이 1초 만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3ms의 시간이 더 흘러야 총 4초의 경과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자, 참고로 밀리세컨드인데 쌤이 그냥 간단하게 초라고 부를게요. 밀리세컨드라는 말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자, 1초 만에 도착하고 경과 시간이 막전이 시간이 3초가 흘러야 총 경과한 시간이 4초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D2 같은 경우에는요. 자극이 가는데 즉 전도되는데 걸릴 시간이 2초. 거기에 플러스 막전이 시간이 2초가 흘러야만 경과한 시간은 4초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D3 같은 경우에는 3초 만에 도착을 해서 막전의 시간이 1초가 흘러야만 총 4초의 경과 시간이 흐르겠구나. 그럼 이때 무엇을 읽어내야 되느냐? 각각 이 막전이 시간이 3초, 2초, 1초일 때 이 막전이 그래프가 과연 막전이 몇 밀리볼트를 나타내느냐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3초, 2초, 1초일 때 막전이가 각각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요 제시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안 와닿잖아요. 이 문제에 한번 바로 접근을 해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이 유형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번 9월 11일 날 쳤던 9월 모의고사 15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쌤, 이 문제를 보면서 유형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 우리 애들이 요거를 미리 쌤하고 배웠다면, 연습이 좀 되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 라고 쌤은 생각을 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는 의미죠. 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여기서 주어진 힌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지점 D1, D2, D3, D4의 위치를 잘 보니까 이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지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표는 이 A와 B 뉴런에 D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자극을 D3에 줬대요. 이렇게 자극을 준 지점을 알려주면은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에서는 자극을 준 위치를 안 알려주거나 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준 지점을 알려주면 땡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이것도 역시나 땡큐입니다. 경과된 시간을 알려주면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표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경과 시간 이 4ms일 때에 각각의 A와 B 신경에서의 D1 그리고 로마자 1, 2의 1, 2 위치의 막전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로마자 1, 2는 그럼 무엇이냐? 1과 2는 각각 D2와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거를 둘 중 하나겠네? 라고 힌트를 적용해서 끼워 맞춰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cm per millisecond와
2cm/ms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전이 그래프까지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막전이 그래프도 굉장히 친절한 그래프예요. 우리가 이렇게 1초, 2초, 3초, 또 1.5초, 2.5초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전이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문제에 활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해 준 것은 되게 감사한 일이고, 표시해 준 만큼 우리가 아마 활용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쌤이 이렇게 이 표를 조금 옆에다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 그래프 상에서 이 막전이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해서 표에 표시를 하고, 이 경과된 시간을 확인을 해서 이 전도 시간을 한번 구하는 연습을 해보게요. 그래서 이 표상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뉴런의 D1 위치에 마이너스 60이라는 막전이가 나타난 것, 그리고 A뉴런의 이 로마자 2번 위치에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이가 나타난 값이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값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 그래프상에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쌤, 왜 0은 강조 안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이 0은 지금 위치가 이 막전이 시간이 2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라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혼동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하나인 값, 이 막전이의 시간이 딱 하나인 값만 쌤이 한번 먼저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60을 보시면, 자, 이 막전이 시간이 1초일 때죠. 그래서 쌤이 여기서 적은 얘네들이 지금 경과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과 시간은 전도 시간 플러스 막전이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막전이 시간을 쌤 항상 뒷편에 적을 거고요. 항상 쌤은 이 파란색 펜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막전이 시간이 1초네. 그러면 막전이 시간이 1초이고 총 경과한 시간이 4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지점에 자극을 주고 D1까지 가는데 3초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구나. 그래서 3 플러스 1 해서 4초의 전도 시간이 흘렀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자극은 아까 D3에 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이 볼게요. 자, 마이너스 80은 보면 여기 막전이 시간이 3초일 때죠.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총 경과 시간은 4초네. 그러면은 이 D3에 자극을 주고 로마자 2번 위치까지 가는데 1초의 시간이 흐르고, 추가로 이제 막전이의 시간이 3초가 흘러서 4초의 경과 시간이 지났을 때의 막전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상의 이 막전이 시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막전이가 몇 밀리세컨드인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뭐부터 접근해야 되느냐? 접근 1. 바로 이 마이너스 60이라고 적혀있는 B뉴런의 D1 지점이에요. 자, D1 지점과 이 자극을 준 D3 지점까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자, 지금 B뉴런이었습니다. 자, B뉴런에서 D1까지 지금 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고 했었죠? 그렇죠. 얼마? 그렇죠. 3. 조금 작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한눈에 알아 보이겠죠? 자, D3에서 D1까지 지금 3ms의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D1과 D3 사이에는 3cm가 떨어져 있죠? 3cm를 3ms 만에 갔다? 라는 것은 이 흥분의 전도 속도가 얼마라는 걸까요? 3초에 3ms, 아니, 3cm를 3ms 만에. 그러면 즉, 1ms에는 1cm 같다는 소리겠죠? 1cm를 1ms 만에 간다는 소리구나. 3cm를 3ms 만입니다. 그래서 1cm는 1ms, 즉 1cm/ms의 속도를 가졌구나 라고 한다면 이게 B뉴런이었어요. 그럼 A뉴런은 자연스럽게 속도가 뭐가 되죠? 둘 중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럼 A뉴런은 2cm/ms의 흥분 전도 속도를 가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속도를 찾아냈더니 다른 쪽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찾아내었다 라는 거. 그리고서 봤더니, 자, 접근 2. 이 A뉴런의 로마자 2번 위치에 마이너스 80mV의 막전이가 나온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A뉴런의 2번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즉 전도 시간이 1초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그럼 1초라는 것은 지금 A의 흥분 전도 속도가 1초에 2cm 간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같이 봅시다. 1초에 2cm 간다? 그러면은 이 자극을 준 D3로부터 이 로마자 2번 위치는 2cm 떨어져 있다는 소리구나. 왜냐? 가는데 1초 걸렸으니까 2cm 떨어져 있으니까 1초 걸렸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D3로부터 이 A 뉴런에서 2cm 떨어진 지점이 어디 있죠?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렇죠. 이 D2 지점이죠. D2 지점은 2cm 떨어져 있고요. D4 지점은 지금 4cm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이 로마자 1과 2는 D2와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이 D3에 자극을 주고 1초 만에 2cm를 갈 수 있었던 이 D2 지점이 로마자 2번이 되겠네. D2가 로마자 2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로마자 1번이 D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 이렇게 밝혀냈고요. 이 로마자 1번과 2번이 각각 D2와 D4 중에 무엇인지까지 밝혀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찾아내면 되느냐? 이 표에서 지금 가려놓은 부분, 즉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준 이 기역과 니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왜 찾아야 되느냐? 이 보기에서 물어볼 거거든요.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지금 A 뉴런의 D4 위치에 해당하니까 한번 가서 볼까요? 자, A 뉴런의 D4 위치에서 4초의 경과 시간이 지났을 때의 막전입니다. A 뉴런의 D4니까 자, 이 D3에 자극을 주고 D4까지 가는데 지금 4cm 떨어져 있으니까 자, 속도 한번 보세요. 1초에 2cm 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2초에 4cm 가겠네요. 이렇게 초로 표시할게요. 다. D3에 자극을 주고 이 A 뉴런의 D4까지 2ms, 즉 2초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전도 시간은 2초가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총 경과 시간이 4초라고 했으니까 막전이 시간이 추가로 2초가 흘러야 4초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2초일 때의 막전이 값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2초일 때 막전이 잘 봤더니 플러스 30이네요. 그러면 이 A 뉴런의 D4 지점에서의 4초가 경과했을 때의 막전이는 플러스 30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번에는 B 뉴런의 이 로마자 2번, 즉 D2 위치 한번 가볼게요. B 뉴런의 D2니까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죠. D3 지점에 자극을 주고 D2까지는 지금 2cm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 1초에 1cm 가는 B 뉴런은 2cm는 2초 안에 가겠죠? 2ms 걸리겠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대로 전도 시간은 2초. 근데 총 경과 시간이 4초? 그럼 막전이 시간도 2초가 추가적으로 걸리겠구나. 그럼 2초일 때 막전이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아까랑 똑같죠? 플러스 30mV이겠구나. 자, 지금 서로 흥분 전도 속도가 서로 다른 뉴런의 이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이 4초의 경과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막전의 시간이 같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쌤이 따로 설명해주지 않은 이 동그라미란다. 이 A 뉴런의 0이라는 이 막전이랑 이 B 뉴런의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접근해볼까요? 연습 삼아. 자, A 뉴런의 D1입니다. 자, D3에 자극을 주고 D1까지는 몇 초가 걸릴까요? 3cm가 떨어져 있으니까 1.5초가 걸리겠네요. 1.5초에 전도 시간이 흘렀겠네. 근데 총 경과 시간은 4초네. 그러면 막전이 시간은 2.5초겠네. 그럼 2.5초일 때의 막전이를 봤더니 0이 맞네. 맞네. 우리가 생각한 모든 가정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B 뉴런의 로마자 1번, 즉 D4 위치 한번 가볼게요. 자, B 뉴런의 D4니까 이렇게 가는 걸 의미하겠죠? 자, B 뉴런은 1초에 1cm 간다고 했어요. 근데 D3에서 D4까지 4cm 떨어져 있으니까 4초 만에 도착하겠네요. 여기는 1.5초, 여기는 4초. 그러면은 그까지 가는데 4초. 아이고. 자, 전도 시간이니까 빨간색으로. 전도 시간이 4초네.
근데 총 경과 시간이 4초니까 아직 막전이 시간은 시작도 안 했겠구나. 그럼 자극이 도착만 하고 아직 뭔가 활동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딱 요 지점이죠. 마이너스 70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실제로는 마이너스 70이라고 숫자를 알려준 건 아니기 때문에 쌤이 임의로 지금 얘기한 값이긴 한데 거의 보통 우리가 자극을 주기 전에 즉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전에는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휴지 전이가 보통 마이너스 70mV예요. 자, 요렇게 이제 기억 니은 값을 다 찾아냈고 이 각각의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와 이 로마자 1번, 2번도 모두 찾아냈으니까 이제 보기를 봐야 돼요. 이게 참고로 객관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모든 걸 함께 봅시다. 영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같이 봐도 되겠죠? 자, 기억.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이다. 맞죠? 자,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플러스 30이다. 네, 플러스 3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냈었죠. 자, 디귿. 동그라미 A가 뭔지 한번 잘 가서 위에 보시겠어요? 구구절절 적혀 있지만 이 A와 B 뉴런의 D3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디귿 보기에 이 경과된 시간이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준 값과 달라졌을 때 특정 위치에서 막전이가 어떻게 되게 아니면 어떤 상태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잘 나와요. 그래서 경과 시간이 아까 위에서는 4ms라고 했지만 보기에는 그럼 경과 시간이 5ms일 때 B 뉴런의 로마자 1번 즉 D4 위치죠. D4 위치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봐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가서 볼까요? B 뉴런의 D4입니다. 자, B 뉴런의 D4면은 4초 만에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전도 시간이 4초입니다. 전도 시간 4초에 총 경과 시간이 5초라고 했으니까 막전이 시간 1초겠네. 그러면 1초일 때 어떤 상황인지 보면 알겠네. 근데 1초일 때 상황을 봤더니 마이너스 60mV네. 즉 탈분극이 일어난 시점이구나. 라고 한다면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극, 탈분극, 재분극 기억하시죠? 우리 흥분의 전도라는 것은 자 오랜만에 한번 적어볼까요?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를 거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했는데요. 이 그래프 상에서 어디까지가 탈분극이고 어디까지가 재분극인지 쌤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오래 지워보고요. 자, 탈분극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이 휴지 전이 상태를 벗어나서 즉 마이너스 70mV 상태를 벗어나서 이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는 즉 상승하는 곡선 이 구간을 우리가 보통 탈분극 상태라고 불렀죠. 탈분극 구간 이렇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까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을 탈분극 상태 즉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반대로 재분극 상태는요. 자, 탈분극의 이제 정점을, 이 활동전이의 최정점을 찍고 다시 휴지 전이 상태로 마이너스 70mV로 돌아오는 즉 하강 곡선을 그리는 이 구간을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해요. 재분극 시점이고요. 재분극 때는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전이 그래프가 하강하는 곡선을 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상승 곡선이 탈분극, 하강하는 곡선이 재분극 구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 막전이 문제를 풀 때 이 보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는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 유형에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렵느냐 쌤이 표시를 해줄게요. 먼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민마리지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전도와 전달의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전도와 전달.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이제 흥분이 이어지는 거. 전달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근데 여기서 이 전달의 방향성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 이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죠.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 방향으로만 전달이 진행이 됐었어요. 즉 시냅스가 이 그림상에서 존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게 어떤 문제에서는 시냅스를 이렇게 가려놓고 뭐 기역, 니은 뭐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친절한 편이에요. 이 떡하니 축삭돌기랑 이 신경세포체 가지돌기를 지금 표시를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자극의 전달 방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A 뉴런 보시면 이 왼쪽에 축삭돌기 말단, 오른쪽에 가지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흥분의 전달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B 뉴런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미리 딱 해놓고 짐작을 해놓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도움이 좀 더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힌트를 마저 볼게요. 자, 역시나 A와 B 뉴런의 D1에서 D4까지의 위치를 이렇게 알려줬고요. 이 A와 B의 지점 X에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3ms일 때 D1, D2, D3, D4에서의 막전을 이렇게 표로 알려줬고요. 근데 이 X라는 게 지금 그림상에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자극을 준 지점 X는 D1에서 D4 중에 하나래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이 네 지점 중에 어느 한 지점에 동시에 A와 B 뉴런에 자극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힌트로 적용을 잘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힌트도 있어요. A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동그라미 A로 같고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B로 같다. 이 동그라미 A와 B는 1cm/ms와 2cm/ms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이번에도 우리는 표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이 표에서 제시된 고마운 힌트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플러스 30이라던가 마이너스 80 여기 있는 플러스 30까지 이 마이너스 70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초 또는 4초일 때라서 시점이 두 가지가 가능해서 쌤이 제외했고요.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은 딱 막전의 시간이 딱 한 시점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쌤이 옆에 똑같이 만들어준 이 표에다가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역시나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프 상에서 막전의 시간을 확인해서 표에 먼저 표시를 하고 이 경과시간을 확인을 해서 전도시간까지 한번 구해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플러스 30 같은 경우에는 2초일 때죠. 막전의 시간은 2초네. 이렇게 2초로 표시해놓고 마이너스 80은 막전의 시간이 3초죠. 그래서 이렇게 3초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서 봤더니 총 경과된 시간은 3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지점에 자극을 주고 또 다른 이 막전을 측정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전도 시간이 과연 몇 초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까지 1초 걸렸구나. 여기도 1초 걸렸구나. 여기는 빵초 걸렸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부터 접근을 하느냐? 자, 이 수많은 힌트들 중에서 쌤은 먼저 이 전도 시간이 0초인 이 B 뉴런의 로마자 2번 위치부터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아이고. 접근 1. 자, 왜 여기에 접근을 먼저 했느냐? 자, 이 전도 시간이 0초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지점에 자극을 주고 그 지점까지 0초가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지점에 바로 자극을 줬다는 거겠죠? 로마자 2번이 자극을 준 지점 X구나. 여기도 똑같이 지점 X구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네. 근데 전도 시간이 0이네. 막전이 시간이 3초이니까 총 경과 시간이 3초였으니까 전도 시간이 0? 거기에 자극을 주고 거기까지 0초가 걸려? 거기에 자극을 줬다라는 거구나.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전도 시간이 0초가 나왔다. 조금 밑에 넣을게요. 전도 시간이 0이라는 것은 그 지점이 자극을 준 지점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플러스 30이라는 막준이가 나왔던 이 A 뉴런의 로마자 1번 위치, 그리고 B 뉴런의 로마자 4번 위치를 잘 보시면은 둘이 지금 이 전도 시간이 1초로 동일해요. 각각 그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1초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로마자 2번 위치에 자극을 주고 서로 다른 두 위치에 도달하는 데까지 똑같이 1초가 걸렸다? 근데 1초가 걸렸다라는 것은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냐는 소리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었냐면 아까 이 두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 중에 한쪽은 1cm per millisecond, 한쪽은 2cm per millisekund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 1초가 똑같이 걸렸다라는 것은 한 뉴런은 자극을 준 지점에서 1cm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쪽은 2cm 떨어져 있구나. 아, 이 말이구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 속도가 1 아니면 2라고 했으니까, 근데 전도 시간에 1초가 똑같이 걸렸어?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에서 한 뉴런은 1cm, 또 다른 뉴런은 2cm 떨어진 그 지점에 지금 막전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자극을 준 지점을 과연 D1에서 D4 중에 무엇인지 먼저 유추를, 즉 이제 가정을 하고, 유추한 후에 각각 A와 B 뉴런에서 1cm, 2cm 떨어진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D1 위치에 자극을 줬을 때 각각 1cm, 2cm 떨어진 지점이 있나요? 2cm 떨어진 지점은 B에 있는데 지금 A에 1cm 떨어진 지점은 안 보이죠? 그러면 D1은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D2 지점에 자극을 줬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뉴런에서 1cm, 2cm 떨어진 지점이 있는지, A 뉴런 1cm 떨어져 있고요. B 뉴런 2cm 떨어져 있네요. 떨어진 지점이 각각 존재하네요. 1cm, 2cm 떨어진 지점이 존재하는구나. D2가 자극을 준 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D3, D4 지점도 확인해 봅시다. 자, D3 지점이 자극을 줬을 때 1cm 떨어진 지점이 있는데요. 2cm 떨어진 지점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아, 그럼 D3 아니네. 자극을 준 지점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D4 지점 봤더니 1cm 떨어진 지점도 없고요. 2cm 떨어진 지점도 각각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딱 확정이 되는 거죠. 아, D2 지점에 자극을 줬구나. 이 D2 지점이 로마자 2번 위치구나. 그리고 봤더니 지금 A 뉴런에는 1cm 떨어진 지점이 있고요. B 뉴런에는 2cm 떨어진 지점이 있네요. 그럼 각각 이 A 뉴런에 1cm가 떨어진 지점에 이제 1초 만에 도착을 해서 1cm 떨어진 지점에 1초 만에 도착을 했다라는 의미니까 A 뉴런이 1cm per millisecond라는 의미고요. B 뉴런은 2cm 떨어져 있네요. 2cm를 1초 만에 갔다는 소리니까 B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2cm per millisecond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각각 1초의 시간이 전도 시간에 걸렸던 이 로마자 1번 위치가 D3가 될 거고요. 이 로마자 4번 위치가 D1이 되겠네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이 D3, 자, 로마자 2번이 자극을 준 지점인 D2, 그리고 로마자 4번이 D1이 된다면 하나 남은 로마자 3번은 자연스럽게 D4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굉장히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로운 거 맞습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각각의 이제 어떤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지점, A와 B의 서로 다른 두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전도 시간이 1초로 동일했다. 그런데 이 두 뉴런은 각각 흥분의 전도 속도가 1cm per millisecond 또는 2cm per millisecond라고 했으니까 그 자극을 준 지점에서 한 뉴런은 1cm 떨어진 지점, 또 다른 뉴런은 2cm 떨어진 지점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오롯이 딱 이 D2 지점만 가능성이 있었고 이 D2 지점으로부터 이 A 뉴런에 1cm 떨어진 이 D3 지점이 로마자 1번이 되겠네. 그런데 이 1cm 떨어진 걸 1초 만에 갔어? 그러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1cm per millisecond이겠구나. 반면에 이제 B 뉴런은 보니까 이 자극을 준 지점을 D2라고 확정 지었더니 2cm 떨어진 지점이 여기 D1이라고
되어 있었고, 아, 그러면은 D1까지 1초가 걸렸어? 2cm가 떨어져 있는데 1초가 걸렸다. 아, 그럼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 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D4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접근 2가 여기였죠. 자, 접근 1이 얘였고요. 요거 두 개가 접근입니다. 접근 2.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냈어요. 이 로마자 1, 2, 3, 4도 각각 어떤 D1, D2, D3, D4 중에 뭔지 찾아냈고요. 이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도 각각 1cm/ms 그리고 2cm/ms라고 확정을 조금 지저분하네요. 다시 2cm/ms라고 확정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다? 혹시라도 표에 있을 기호를 찾아놔야 된다. 기호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음표는 우리 솔직히 안 구해도 상관없어요. 왜 안 구해도 되냐면 문제에서 안 물어볼 거거든요. 문제에서 물음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보기는 없어요. 보통 기호로 나와 있죠. 뭐 가, 아니면 기역, 니은, 뭐 원, 투, 소문자 A,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얘는 기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호로 표시된 지금 A 뉴런의 D1 위치에 이제 3초의 경과 시간이 흘렀을 때 막전이가 과연 얼마일까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조금 이렇게 함께 볼게요. 자, A 뉴런의 D1 위치입니다. 자, D1이면 이 지점이죠. 여기죠. 자, D2에 똑같이 자극을 주고 D1에 3초의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막전이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이에 D1과 D2 사이에 지금 시냅스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시냅스가 존재하는데 그 방향을 잘 봤더니 이 A와 B 뉴런 모두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흥분의 전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D2에서 D1으로 과연 자극이 전달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2에 자극을 주고 암만 시간이 뭐 100초가 흘러봤자 절대 D2에서 D1으로는 흥분의 전달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D1 위치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못하고 계속 휴지전이 상태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쌤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D2에서 D1으로 흥분 전달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가는 마이너스 70mV라고 적혀 있어야 되고 흥분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휴지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구나. 휴지전이 또는 뭐 분극 상태를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하다. 무방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도 이 물음표라고 된 부분도 그리고 마이너스 7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한번 접근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A 뉴런의 D4 위치에 마이너스 70mV의 막전이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A 뉴런의 D4입니다. 자, A 뉴런의 D2에 자극을 주고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총 4cm가 떨어져 있으니까 D2에 자극을 주고 D4까지는 4ms가 걸리겠네. 그런데 지금 경과한 시간은 아직 3ms밖에 되지 않았네? 그러면 아직 D2에 자극을 주고 3초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아직 D4까지 자극이 도착을 안 했겠구나. 즉 아직 자극이 전도가 아직 안 돼서 자, 흥분이 전도가 아직 되지 않아서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A 뉴런의 D2 위치도 한번 가볼게요. 자, D2는 자극을 준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흥분 전도 시간은 0초일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3초의 막전이가 흘렀을 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80mV를 나타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 뉴런의 D3와 D4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 뉴런의 D3입니다. 자, B 뉴런의 D3는 이렇게 지금 D2에 자극 주고 D3까지니까 지금 1cm 떨어져 있으니 0.5초 만에 갔겠네. 왜? 흥분 전도 속도가 2cm/ms 였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좀 적어줄게요. 자, 0.5ms의 전도 시간이 흘렀겠네. 그러면 이 B 뉴런의 로마자 1번 즉 D3까지는 0.5초의 전도 시간이 흘렀고 총 경과 시간이 3초니까 막전이 시간은 2.5초겠네. 2.5초일 때 값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물음표라고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맞죠? 자, 이번에는 D4 위치 가볼게요. D4는요, 여기 있네요. 자, D2에 자극을 주고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리는 딱 4cm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이에 시냅스가 없었다면 그냥 2초 만에 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간에 시냅스가 존재하게 되면은 흥분이 전달되는 데는 우리가 전도되는 것보다 약간의 시간의 지연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2ms 이상의 시간이 흘렀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2초 이상의 시간이 흘렀겠네. 그러면 막전이 시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 막전이도 정확하게 몇 밀리볼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요거는 A의 로마자 2번 D2 위치는 구할 수 있었어도 이 B 뉴런의 로마자 1번, 로마자 3번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풀어냈으니까 한번 보기 볼게요. 기억, X는 D3이다. 아니죠. 자극을 준 지점은 D2였죠. 자, 니은, 동그라미 가는 마이너스 70이다. 네, 마이너스 70으로 찾아냈고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이 5ms일 때,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경과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귿 보기에 잘 나온다고 했었죠? 아, 경과한 시간이 아까 문제에서는 3ms라고 했는데 만약에 5ms라면 이 A 뉴런의 로마자 3번 위치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A 뉴런의 로마자 3번이면요. D4 위치죠? D4 위치에서 재분극이 일어날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D2에 자극을 주고 D2에 자극을 주고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전도 시간이 3ms였어요. 아, 그럼 4초의 전도 시간이 흘렀네? 근데 총 경과 시간이 5ms라고 했으니 막전이 시간이 추가로 1초가 더 흘렀을 때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1초일 때의 막전이가 보시면 여기 이제 활동 전이가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 탈분극 시점이죠. 근데 재분극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 틀렸네. 그래서 니은 보기만 맞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는 거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쌤이 굉장히 차근차근 천천히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느라 두 문제를 푸는데 지금 무려 한 40여 분이 흘러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제 내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야 될 것들은 이 주어진 흥분 전도 속도를 이 신경에다가 적용해보기, 그리고 주어진 표와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 막전이 시간과 경과 시간을 통해서 전도 시간을 찾아내고 이 전도 시간을 통해서 이 지점들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서 이 흥분 전도 속도를 확정을 짓는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찾아내고 특히나 이 표나 문제상에서 기호로 표시된 것들 우리가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연습을 하신다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쌤이 설명해준 내용이 그래도 어렵다면 언제든지 쌤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 쌤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이 기출문제 풀이 영상에서 만날게요. 기출문제 풀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조금 접근을 해보고 무작정 영상을 보기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접근하는 노력, 시도를 해본 후에 문제풀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